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피와 눈물 그리고 법정 공방의 서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퀸을 꿈꾸며 무대를 숨놓던 가수 숙행이 환호성 대신 차가운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상간 피소라는 치명적인 타이틀을 안고 왕좌에서 내려온 그녀. 과연 그녀는 사랑의 눈먼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정을 파탄낸 가해자일까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사에 기록될 이번 하차 사건의 이면을 저널리즘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보합니다. 숙행의 MBN 현역가왕 3 공식 하차는 단순한 프로그램 탈퇴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십수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단 48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상징적 사건입니다.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태계에서 현역가왕 시리즈는 단순한 가창력 경연이 아닙니다. 출연진 개개인의 도덕성, 삶의 궤적,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서사가 시청률 및 광고 단가와 직결되는 고도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2025년 12월 29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로 촉발된 의혹이 불과 하루 만에 숙행의 자백 섞인 사과문으로 이어진 과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사생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는 즉각적으로 3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숙행의 하차는 제작진과의 심도 있는 협의 끝에 나온 전략적 퇴각이라기보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여론과 감당하기 힘든 법적 리스크 앞에 무릎을 꿇은 강제된 항복에 가깝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도덕성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과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광고주들의 민감한 반응과 시청자 게시판을 점령한 보이콧 움직임은 제작진으로 하여금 하차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단순한 출연자 한 명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던 현역의 품격과 진정성 있는 트로트라는 브랜드 가치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 균열을 냈으며 이는 향후 유사 프로그램의 출연자 검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거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디어가 개인의 사생활을 소비하는 속도가 얼마나 가팔라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라면 수주가 걸렸을 사실 확인과 여론 형성이 단 몇 건의 유튜브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로 완성되었고 이는 아티스트가 방어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행은 결국 자신의 무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법정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강제 이주당하게 된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향후 모든 현역 가수들에게 무대 밖의 삶이 꼭 무대 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숙행의 손편지는 감성적인 호소와 냉철한 법적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글은 언뜻 보면 전형적인 사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위기관리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가 느껴지는 고도의 전략 문서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대중을 향한 고개 숙임이 아니라 모든 진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대목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은 달게 발돼 법적인 유죄 여부는 끝까지 다투겠다는 일종의 사법적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녀가 사용한 단어들의 무게감입니다. 그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를 언급하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간, 인주후 관계 유지라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저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장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나 상대 남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및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리적 토대를 미리 구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예인의 초기 대응 문구는 향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거나 책임의 비중을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정황 증거로 채택됩니다. 숙행은 손편지라는 아날로그적 매체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텍스트로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는 양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피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논란의 확산을 막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며 판단의 영역을 여론이 아닌 법정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면서 법으로 겁을 준다는 대중의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과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필체 속에 날선 법리적 방어 기제를 숨긴 채 나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법을 통해 나의 명예를 되찾을 준비가 된 싸움꾼이라는 메시지를 업계와 대중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이번 사건이 단기적인 자숙으로 끝나지 않고 길고 지루한 진실 공방의 터널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숙행이 상대 남성의 혼인 상태를 어느 시점에 인지했느냐는 것입니다. 숙행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남성이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속였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된 상태라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그녀의 주장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의 향방을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아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는 정황은 사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만약 아내의 전화를 받은 시점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화 한 통이 소송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며 인지 시점이 교제 기간 중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청차만별로 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스킨십 영상이나 가출 후 동거 의혹 등은 단순한 속은 연인의 범주를 넘어선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스킨십,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빈번한 심야 연락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법조계 데이터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아 위자료 책임을 면제받는 사례는 전체의 5% 미만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 예컨대 명절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법원은 이를 방조 혹은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냉혹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숙행이 직면한 것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그녀의 감성적인 호소와 차가운 물적 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실의 전장입니다. 만약 그녀의 주장대로 상대 남성이 위조된 이혼 서류를 보여주는 등 완벽한 속임수를 썼다면 그녀는 단순히 수세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 남성을 사기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강력히 맞고소해야만 대중의 신뢰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합의나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대중은 이를 사실상의 묵시적 인정이자 미필적 고의의 발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싸움의 결과는 숙행이라는 아티스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이미지의 존폐를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장르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에게 연예인의 사생활은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동일시되는 대상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들은 트로트 팬덤을 유사가족적 동질성으로 정의합니다. 아이돌 팬덤이 아티스트의 실수를 성장통으로 포용하며 재기를 응원하는 경향이 있다면 트로트 팬덤은 인성, 정조, 가정적 가치를 아티스트의 실력보다 상위 개념으로 둡니다. 특히 상간이라는 단어는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금기어입니다. 숙행은 그동안 큰 언니 같은 건강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은 팬들이 가진 인간 숙행에 대한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타 장르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강력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유사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들이 수년간의 자숙 끝에도 지상파와 주류 방송 복귀에 난항을 겪는 통계는 숙행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상업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의 주요 수익원인 지역 축제와 지자체 행사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타깃으로 합니다. 만약 상간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가수가 무대에 오를 경우 지자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사섭외 리스트에서 그녀의 이름은 가장 먼저 지워질 위험이 큽니다. 법원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망당한 사실이 법적으로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부남과의 스캔들이라는 낙인은 낙인 효과를 일으켜 그녀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것입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법적 무죄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대중이 내리는 정서적 유죄 판결입니다. 트로트 팬덤의 핵심인 어머니 팬들은 가정을 지키는 가치를 신성시하기에 가정을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수용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숙행이 다시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승소뿐만 아니라 등 돌린 어머니 팬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의 인간적인 속죄와 투명한 진실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의 트로트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운 스타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숙행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그녀의 편이 아닙니다. 숙행 사건의 확산 과정은 현대 미디어의 속도와 선정성이 어떻게 한 개인을 단시간에 해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JTBC 사건 반장의 보도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러 처리된 자료화면과 과거 활동 이력 등 정교한 단서들을 통해 대중이 스스로 범인을 특정하게 만드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심리를 완벽히 공략했습니다. 이는 법적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디지털 마녀사냥의 전형적인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보도 행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아래 연예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적인 남녀 관계나 가사 분쟁은 공적 관심사라기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간 생중계하듯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본령인 공익성보다 시청률 및 조회수라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인으로서 누려온 부와 명예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 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보도의 윤리적 경계에 대한 거대한 논쟁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MBN 현역가왕 3 제작진의 즉각적인 하차 결정은 방송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대응이었으나 과연 한 아티스트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의 압박에 밀려 성급하게 하차를 결정하는 관행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 폭력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 리스크를 단순히 사후 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과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미디어가 던진 선정적 보도라는 돌에 맞은 숙행의 추락은 단순히 한 가수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이 지닌 잔혹한 단면과 대중의 관음증적 소비 문화를 투명하게 투영했습니다. 숙행의 하차 발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연예인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이정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본질적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파멸을 오락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제2, 제3의 숙행 사태를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